권성동 혼거방에서 옥중 메시지, 거짓에 속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도소에 있을까? 교도소에서 평생 살지?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 수사를 엉터리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소셜미디어에 옥중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특검이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건 엉터리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지만 특검의 판단은 다릅니다. 2022년 1월 권 의원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보는 건 윤 전 본부장의 일기장과 문자 메시지 등입니다. 일기장에는 1월 5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과 만남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는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남 직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보님과 총재님이 만나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1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다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보고 추석 연휴 직후 한 총재를 곧바로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 찌라시로 돌아서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구속돼서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씨라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요? 찌라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지금. 예, 그러니까 이분은 감방 너무 생활하는 검열을 정치인이 너무 많이 해요, 저분은. 오늘도 뭐 자료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감방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이걸 홍거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홍거방에 넣었으니까 생활이 안 될 거 아니야. 홍거방이라고 다시 해주세요. 홍거방이 뭡니까, 홍거방? 홍거방. 그러니까 뭐라 여러 명이서 독방이 아니고 여러 재수들과 함께 홍거방이 맞아요. 홍거방인데 그걸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단체방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홍거방이 맞다니까요. 홍거방 하여튼 여러 사람 같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내 정도 지위가 되면 떡방에 넣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홍거방에서 잡범들과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더 웃깁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의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실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는 했는데 설마 우리 모시는 주군께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홍거방에 있다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하지 그렇게 본인의 불만을 변호사에게 털어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윤석열이가 오늘 1.8병에 혼자 있는 거는 정말로 독방에서 천만다행이지 다른 사람은 홍거방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지가 무슨 거기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고 오히려 지금 1.8병이 특혜지. 오늘 의문의 일패가 권성동 의원이고 여기 정태영님께서 저는요 새로운 메뉴가 나온 줄 알았어요. 광화문 살롱에 빵! 홍거빵! 아니 눈에 멍이 들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권성동 찌라시- 의원이 뭐 싸웠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 다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윤석열 같은 사람이 홍거방에 들어가게 되면 1시간 동안 59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분들이 참을 수가 있겠어요. 네가 이 자식아 밖에서나 대통령이지 안에서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뭐가 먼저 갑니까? 말보다는. 이게 먼저 가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서울구치소가 지금 잘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아니 근데 김종욱 박사님 제가 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팍 나는데 왜 이렇게 거칠어졌죠? 오늘 화가 났어요. 오늘 그 윤석열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오다 보니까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내가 재판을 나오게 되면 내가 앞에 있는데 제대로 증인들이 진술을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아니 그런 말을 진짜 하면 본인에게 정말로 해가 될 텐데 왜 그걸 모르죠? 그 재판을 나오지 않는 건 저들이 진실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그러니까 내 밑에 있었으니까 내가 앞에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오늘 윤석열의 이렇게 짧은 머리에 흰 머리 그리고 이제 뭐 평상적인 이제 단장 수준의 이제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의 뭐 그냥 모습으로 되돌아왔구나.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48살이지 않습니까? 만 48세 정도 되는 판사가 윤석열이 지금 60대 중후반 됐죠. 거기에다가 정말로 재소자 또는 재판받는 사람으로 딱 대우하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저 사람이 전직 대통령 아니야. 지금은 당신은 범죄자야. 또는 최소한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말로 구속된 구속 사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게 바로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의문의 일패는 권성동. 구속된 국회의원이 돼버렸는데 반성도 없고 옥중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에게 이재명 정권 나 못 무너뜨린다. 곧 돌아올 것이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동안 절해가지고 1억씩 세뱃돈 턱턱 받고 강릉 시민들 이야기하는데 강릉 시민들 팔아서 본인 정치적 야욕, 사적인 야욕 채우고 그 종교 일부 정교라고 하죠. 정치와 그 종교 같이 합된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합집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그 부정의 혐의 때문에 감옥에 간 거지 이재명 정권이 무슨 뭘 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곧 돌아온다고 하는데 돌아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강릉 시민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당시에 강릉에서 그렇게 가뭄이 나고 강릉 시민들이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장사를 접었던 그 시기에 본인은 마스크 쓰고 골프 쳤던 그 사건만 기억하시고 강릉 시민들이 이 말에 대한 진심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강릉 시민들이 아마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낼 것. 아이고 이제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본인이 그 금전을 받았다는 게 엉터리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 얘기 자체로도 이제 무슨 거래 맥락, 의도, 증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엉터리 소설이다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20년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하면서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저는 이게 보시는 강릉 주민분들이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경력을 나열한다는 게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런 경력과 도덕성은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경력이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죄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경력이 좋고 경력이 무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어야죠.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생각이고 아직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약간 이게 약간 본인이 약간 문재인 그냥 또 이재명 대통령 이러면서 약실을 약간 대선 후보급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요? 내가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 약간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내가 체급이 커지고 싶으면은 좀 나보다 체급이 큰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약간 정치에서도 좀 룰이거든요. 근데 보면 잠깐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본인이 약간 그런 급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이거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권성동 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이런 사실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궁금합니다. 예. 딱 형량 딱 집행이 되는 순간 무슨 말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어요. 구속되고 나서 한 번 출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윤석열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조사받고 열심히 재판 나와서 그 협조를 해야 형량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한학자 씨가 요구하는 것은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구속을 위해서 그 전관 비싼 변호사들 쓰고 했던 것인데 지금 계속 건강상의 이유, 노령의 이유로 불구속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것도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다라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재판까지 안 나가는 그러한 모험을 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기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구속된 상태고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기소를 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일단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말을 했나 싶었는데 내가 평생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되는가? 나는 정치와 무관한 종교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학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본인만 이렇게 싹 빠져나가기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조인들이 있죠. 나름 이제 그 통일교 출신의 정관예우 네, 정관예우하는 법조인들이 있고 그리고 뭐 고령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는 뭐 여기 제가 사실 이 종교의 구조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홀리마더한 참 어머니. 네, 참 어머니. 네. 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는 몰랐고 밑에 사람들이 한 거다라는 식으로 정말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또 핵심 인물이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을 일단 특검 역사상 최초로 이번 이제 김건희 특검 역사상 최초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이 당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낼 것. 옥중 서시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다만 저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 당과 동지들에게 불어닥칠 탄압의 광풍이다. 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야당 탄압의 바람이 잦아든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더욱 잔혹하게 몰려들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피냄새 맡은 상어 때는 지난번에 이제 구속 결정된 뒤에 SNS에 올린 글에서도 언급이 됐던 표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나 도와주죠 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왜 그 저 장애 집회 같은데 할 때 뭐 내 이름 왜 언급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구속이 됐을 때 그 당 지도부가 좀 냉담했거든요. 그때 뭐 그때도 이제 피냄새 맡은 상어 때 얘기하면서 단결하고 단합하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야 이제 이 다음에 나 다음엔 너희들이니까 이거 그냥 나 모른 척하지 마. 너 나를 위해서 니들이 같이 움직여 줘야 돼라고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 지도부부터 다들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싸해요. 싸죠. 가까이 있다가 무슨 뭐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또 이게 무슨 뭐 뭘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 통일교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무슨 돈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메시지를 내는 거는 뭐 내가 이렇게 절박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나 좀 빨리 좀 당해서 내 편을 좀 들어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 버리지 마 이거죠. 나를 잊지 마세요. 나 잊지 마세요. 물망초? 그렇죠. 그런데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신호는 같고요. 일단은 이제 구속 수감이 되면 정치인이 그렇게 이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거의 극에서 극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잖아요. 아마 그렇게 이 권성동 의원 주변에 구속 수감되고 찾아가거나 뭐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정치인들은 극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선 자금 부분들을 본인이 핵심 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뚫리면 이제 대선 자금으로 간다. 나를 지켜라. 그래서 나를 지켜야만 국민의회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가 안 되고 대선 자금 되면 당신들 온전한 사람들이 몇 안 된다. 이제 저는 뭐 애쓸 수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존재감을 잊지 말라는 어떤 그런 서신 같은데 이게 대선 자금이 통일부뿐만 아니라 무슨 병원
쪽도 지금 한참 또 나오고 있어요. 한방병원. 그래서 저는 이 대선자금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 아니더라도 특검이 대선자금 수사는 철저하게 저는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